반갑습니다. 119차 이승만 연구수다리 3부 시작하겠습니다. 44장 전쟁 전, 전쟁이라면 어떤 전쟁이죠? 러일 전쟁입니다. 이라 전쟁, 양국의 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이고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강의를 이승만의 독립정신 지금 50번째 이제 드디어 강의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수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애국하는 차원에서 MBC, KBS, JTBC 등등의 종편 방송까지도 엉망이어가지고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쇠뇌시키는 것에서 나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군데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뉴스들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론들을 이제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2탄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계엄령 18일 엊그제죠.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방송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떴네요. 마음카페에서 대표적으로요. 마음카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좌익 카페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대국민 담화를 언제 했냐면 12월 12일 했습니다. 12.12입니다. 했을 때 마음카페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윤 미쳤다. 민주당은 아무 잘못 없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간첩법 반대한다. 투표했는데 122표 16.1%밖에 안 됐어요. 두 번째, 윤 미쳤다. 민주당도 미쳤다. 부정선거 확인해보자. 간첩법 찬성한다. 85표 11.2%밖에 안 돼요. 드디어 박수부터 먼저. 박수! 윤 이해된다. 민주당이 미쳤다. 민주당이 미쳤다. 민주당이 미쳤다. 부정선거 확인해보자. 간첩법 찬성한다. 553표 72.8% 1위! 예, 여론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44장 전쟁 전 일화 양국의 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에라고 하면 42장, 43장에서 일화의 형편, 조선의 형편 이런 형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일화 양국 간에 이제 조약을 두 개를 맺었다고 했죠. 그죠? 5월 달에 하나 맺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 조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정부의 대소 관민들은 부지 중에 두 파당으로 이제 갈려지고 있는, 그러면 조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와 조약을 맺고 있는 사이에서 조선에서는 두 당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실상으로 보면 어느 파당 소속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알 수 있는 거는 양국 공사로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거는 친일파다, 저거는 이렇게 친러시아파다, 아라사파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으로는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일본 파당, 친일파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헛이름뿐이었고 실제로 권력에는 참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아담, 친아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번번이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므로 일화 양국의 교섭이 점점 어떻게 얼음과 숯불처럼 극한 대립을 하게 되자 대한의 형편은 점점 더 위급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4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두 편의 조약을 맺었는데 재정, 관리 등용의 문제, 그리고 군사 문제, 그리고 전신주 보호 문제 이러한 큰 내용을 가지고 재정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화 양국의 교섭이 점점 얼음과 숯불처럼 극한 대립을 하게 되자 대한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감 파천이 언제였죠? 1896년 2월 10일입니다. 이걸
국치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경술국치. 경술국치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앞서서 부끄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경술국치는 1910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서 벌써 1896년 벌써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사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찾은 거는 이렇습니다. 아관 파천 직후에 러시아 공사관 앞에서 일본군이 대포를 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얼마나 이러한 외교전에서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아관 파천에서 동원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순양함입니다. 어드밀러 코르닐콜로프라는 큰 배가 또 이렇게 부산 앞바다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일본은 아라사인들을 좋게 말로 해서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고 날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결동을 시켜가지고 아라사인들과는 조만간 한판 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참, 야,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라. 우리 부모들 깨어나라. 교회 목사님들도 깨어나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가르쳐가지고 공산주의자들 보면 눈을 바로 뜨지 아니하며 속으로 끝내 쳐서 이기겠다는 결의를 가지도록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어린아이까지도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우리는 무조건 러시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 것처럼 코뿔소가 있는데 일본은 그냥 맨몸이에요. 그거 박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전쟁 준비를 물질적으로도 했지만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적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 뜻을 알고 이라 전쟁에 언제든지 터지고 말 것이라는 걸 이제 열강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소기 아라사의 무도함을 꺾어서 이제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소기 아라사의 무도함을 꺾어서 동양으로 뻗어나온 세력을 막아서 서양에서 아라사가 흑해를 넘어서 발트해를 넘어서 못하게 만든 것처럼 해야만이 동양의 각국도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각국에 관계되는 동양의 사업상 이익도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뭐 세계사를 굉장히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의 공론이 자연히 일본 편을 들게 되었다는 거죠. 정서를 표현할 것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승만은 쭉 이렇게 결국 러시아는 유럽 사람이고 백인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라사가 아무리 강포하고 무도하여 각국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러시아는 서양 각국들과 인종도 같고 땅 또한 가까움으로 정의상 우리가 6대 강림 이승만의 독립정신 6대 강령 중에서 정의라는 것이 바로 이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올바르고 의리 이런 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상의 관계가 자연 다른 나라와는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일본은 아무리 이건 이승만의 평가입니다. 일본은 아무리 서양과 교제를 친밀하고 의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인종이 다르고 또한 동양 끝에 외로이 떨어져 있으므로 만일 아라사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 각국은 다 아라사를 도와서 일본을 핍박할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잘못 판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그러면 반전은 일본이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뭐가 일어날까요? 외교상의 거문도 점령. 거문도 점령은 영국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이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일본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점령한 거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영일 동맹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올 겁니다. 아, 우리 참 대단하다.
예? 우리 이재영 가사님은. 자, 그러면 겸해서 알아서는 북극과 연합이 돼가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외로운 일본이 어찌 아라사와 북극 양국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항상 외교 활동을 멈추지 아니하여 세계 여론을 일본 편으로 돌리기 힘써 노력하다가 재작년, 그러니까 1902년이 되죠. 이 책을 쓴 해가 언제예요? 1900 몇 년도예요? 1904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 1902년이죠. 정월 1월 30일에 영일 양국이 연맹하여 조약을 맺었으니 그 연맹 조약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약 관계를 쭉 읽어볼게요. 대영국 정부와 대일본 정부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며, 그러면서 두 나라 이름을 딱 붙이는 거야. 어느 나라? 대한과 청국 두 나라의 자유 권리와 영토를 보존하며 그 두 나라에 있는 각국의 공업과 상업상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연맹하는 영일 양국이 대한과 청국의 자유 독립하는 권리를 함께 인허하며 겸하여 두 나라가 한국과 청국 양국의 땅을 점령할 마음이 없음을 표명할 것이며, 이제 점령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청국에 대해 영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권이 있고, 일본으로서는 청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권은 조금 있지만 대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정치요, 통상이요, 공업상의 이권이 있었다. 이러므로 영일 양국은 지금 피차 분명히 말하여 조약을 맺은 후에 한청 양국이 만일 어떤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받거나 홍내란이 있거나 기타 사단이 생길 때에는 두 연맹국이 반드시 간섭하여 방책을 마련하여 보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죠. 예? 러시아. 예. 그래. 다른 나라, 저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어떤 다른 나라? 바로 러시아. 그렇지. 러시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영국이 청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이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뭐죠? 아편 전쟁 후에 협상을 해가지고 환량받은 데가 조차받은 데가 어디죠? 홍콩 100년을 조차받은 거예요. 자, 대영국이나 이번 대일본 중에서 한 나라가 이상해서 말한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우리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마땅히 중립을 전례를 따라서 간섭하지 말면, 만일 이 연맹국과 싸우는 나라를 위하여 연맹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으면 마땅히 권력으로 막아서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대영국이나 대일본이나 이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과의 전쟁을 할 때에는 피차 간에 서로 구원하여 도와주어 싸우거나 지키거나 합력하여 행하되, 다만 연맹국이 중간에서 간섭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상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서로 돕는다, 아니면 중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두 연맹한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타국과 별도로 조약을 맺을 때에는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익에 손해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대영국과 일본이나 만일 이상에서 말한 이익에 위태롭게 된 경우에 양국 정부는 피차 간에 마땅히 먼저 통지해야 미리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약의 기간은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5년 후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시 이 조약 유효 기한을 연장하고자 아니하면 마땅히 만료 12개월 전에 먼저 알리되, 무슨 이유로 더 연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5년만 채우고 그만두자고 하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다. 만일 5년의 기한이 다하기 전에 연맹국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 조약은 반드시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평화가 회복되고 난 후에 끝날 것이다. 예, 전쟁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들은 각각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서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자, 한번 맞추어 보세요. 오른쪽 그림, 왼쪽 글 한번 맞추어 보세요. 오른쪽 영일 동맹 조양론, 왼쪽 이승만 번역합니다.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 되겠네요. 여러분 보는 데서 왼쪽 저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옥중에서 읽은 책 목록이에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한문 중동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게 청일전기였잖아요. 한문 중동전기. 북문 뭐 중동전기 있잖아요. 이걸 읽어가지고 청일전기를 축약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영문 철로 여기 있네. 영문 철로 역정. 오, 세상에. 철로 역정도 다 읽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죠? 저 목록 그거예요. 오른쪽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거구나. 자기가. 아니. 자, 이쪽 왼쪽이다, 그죠? 네. 왼쪽은 자기가 옥중에서 읽었던 책의 목록이에요. 자, 오른쪽 이것은 뭐냐? 1902년도에 국내 신문에서 일본과 영국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조약문을 한글이나 한문으로 써놨잖아요. 본인이 영어로 번역을. 그렇지. 옥중에서 자기가 그 조약문을 일일이 자기 영어를 연습을 해봤던 거야. 근데 거의 틀림이 없었다는 거야. 대단하죠? 이게 기록물에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런 뭐랄까 외교적인 부분 그리고 공법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조약을 영국의 서울 런던에서 이제 조약을 하면서 전 세계에 반포하자 다 놀라 뒤집어지는 거야. 와, 일본과 영국이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앞으로 아시아가 굉장히 안전해지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와 전쟁이 일으키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뭐라고 했냐? 이 조약의 성질은 대강 말한다면 영일 양국이 오로지 아라사 세력을 막기 위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알지. 그렇지. 그날 알았다는 게 있죠. 자, 이 두 나라 연맹하는 걸 보고 아라사가 스스로 물러간다면 전쟁이 없어질 텐데,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냐? 일본이 아라사와 개전을 할 것이다. 영국은 아라사를 돕지 못하고 일본을 도우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힘쓰다가 만일 법국이 아라사를 돕는 경우에는 영국은 자동적으로 일본을 도와서, 그러니까 한미동맹하고 똑같은 거야. 영국은 일본을 도와서 법국을 치게 했다고 한 것이니 이라 전쟁의 근본 원인이 완연히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각국의 정황이 모두 변화에 이르기를 일본은 동양에 홀로 힘있는 나라이고 영국은 세계의 강국인 두 나라가 연합하면 동양에서 통상의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니 이는 각국 모두에게 정말 다행한 일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토라든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쿼즈라고 하나? 4개, 4분의 1 쿼드 동맹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교 관계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해체하고 그러한 나쁜 짓들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벌써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벌써 전 세계가 동양의 형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암시를 해줄 정도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는 외교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탄핵 소출안에서 하나 적어놓은 거 있죠? 네. 뭐라고 적어놨죠? 북중러 외교를 소홀히 해서 탄핵의 사유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 뭐라고?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가는 지금 거죠. 그래서 그 신고 그게 처음엔 좀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문정은 집사님도 3일 전에 전화와가지고 나보고 CIA 그 신고 본인 했대. 자기 딸도 하고 누굴 냈어? 뭐 그 아이유가 그 연예인도 하고 그러면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신고가 주변에서 이제 들어가나 봐. 이게 오늘자 기사는 이제 뭐냐면 이제 좌파 시국 선언했던 내가 그 동영상 올렸어. 교수가 좌파 시국 선언했던 교수가 자기 그 학회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학교도 교수인데 비자가 안 나와서 지금 못 가게 되니까 그거 올려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연예인들은 그러니까 탄핵 반대는 지금 곧 그 한미 동맹 철폐인 거거든. 지금 자기들이. 탄핵 그 집회에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었더라고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탄불이 꺼졌어요, 사실은. 언론만 장악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러니까 지금 CIA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방영해가지고 아이유를 CIA에 고발하겠어요. 그래, 당신은 미국에 가서 멋지게 해봐요. 이렇게 비꼬듯이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예요? 지금 한번 찾아볼래? 그 미국 여자야. 알아. 천조국 발행이. 천조국 발행이. 천조국 발행이. 그래, 그 애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이유 그냥 완전히 겁먹은 거야. 연예인들 다 다 지우고 난리 났대. 인스타 올린 거 다 지우고. 송선미 이런 애들 미리 뭐 자기 백자리인가 뭐 탄핵 시위 그 근처에 그거 자기가 백잔 미리 상결제 해놨다고 들어가서 사람들 먹으라고 했는데 전부 다 인스타 그거 올려놓고 싹 다 지우고 싹 다 간판 다 내리고. 그랬어요. 쥐주는 듯이 다 들어갔대. 참 이제 우파도 좀 이렇게 그런데 미국에 그 애가 그렇게 올렸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어야 되는데. 예. 방법을 참 그래요. 어쨌든 두 나라 연합을 하니까 세계가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일본은 어땠냐? 나라가 잔치가 된 거예요. 어때요? 대소감민 소문을 들으면서 전국이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여서 각 신문 보도되는 국내의 움직임과 민간의 경축하는 모양은 곧 온 나라가 미친 듯이 잔치를 벌이고 자랑하는 것이 비할 데가 없었다. 이는 일본이 각국과 상통하는 이후에 항상 각국과 평등한 권리를 잃지 않았으나 세계 강국들과 이익을 다투면서 영국과 연맹하여 치고 지키기에 서로 힘을 합치자고 하기에 이른 것은 일본으로서는 실로 한없는 영광이었다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듯 부강한 지위에 오르면서 그 백성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상등 대접을 받고 이거는 백성의 경사가 아니겠는가? 황인조의 나라로서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도 20여 년 전에는 정말 일본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비자가 전두환 이전에는 여행도 못 갔어요. 전두환이가 여행 자유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정도죠. 자, 이때 영일 양국에 있는 대한의 공사들이 이제 영일 동맹한 소식을 서로 전해주고 한양에 있는 영일 공사도 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니까 어때요? 양일 양국이 한청 양국에게 알아서의 세력 범위를 벗어나서 따로 자유하기를 바라는 뜻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겸하여 이때 일본의 자국 백성들에게는 이제 일본이 너무 성급했어요. 내가 보기에 일본 편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성급해서 영일 동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러시아를 무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외교적으로. 그런데
이때 어땠냐? 일본 국민들한테 너희들 이제 대한의 내지에 가서 마음대로 대한의 사람들과 섞여 살아라 그러면서 대한의 농사와 토지 개혁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는 일본이 통상한 이후로 백성이 점점 번성해 땅이 좁아져서 살기 어려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한에 와서 대한의 어두운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무수히 버려져 있는 토지를 개간하여 차차 차지하기로 살기를 도모한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때요? 이제 또 놀래는 거야. 왜? 민비 시해 사건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또 이제 아라사보다 강해져가지고 또 들어오면 우리나라 또 난리가 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더 아라사를 이제 붙고 일본을 더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민간에서는 헛소문이 퍼지고 관원 중에서 두려워하는 빛이 열렬했고 그 다음에 아라사가 물러가고 일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면 장차 무슨 별난이 또 민비 시해 사건 외에 또 고종 시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권리가 다 남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 되면 자신들의 몸도 용납되기 어려울 듯 하였으니 어찌 내심으로 두려움이 없겠는가. 정부도 잠옷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이 일영동맹 일본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이거. 예? 이 포스터 어떤 의미죠? 예? 여기 보면 영국 그러니까 일본과 영국은 어머님이에요. 예? 어머님의 역할로 청나라와 조선은 이렇게 어린아이예요. 그들이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우겠다는 얘기죠. 자, 그때 아라사는 엄밀히 어때요? 저 두 나라가 이제 고종에게 또 사바 하는 거예요. 뭐야? 저 두 나라 비록 연맹을 하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힘은 없으니 결단코 우리 대아국과 겨루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야? 설령 일본이 망명대에 전쟁을 하고자 하더라도 영국은 멀리 있어서 요만한 일본을 도우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스스로 재앙만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설령 영국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프랑스와 동맹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두 큰 나라가 협력하고 있는 판에 천하 누가 감히 대적하겠는가? 다만 우리만 믿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고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고종이 또 어때요? 아기가 엄마 막 쪼르고 달라붙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그럴듯하여가지고 형편도 기왕의 내친 걸음이었으니까 돌이키기 이제 어려우니까 단단히 결심을 해가지고 아라사를 태산같이 의지하게 되고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어지자 부지 중에 일본을 반대하는 뜻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일본은 더욱 분하게 여기면서 겁을 주고 위협하고 야박하게 하자 아라사를 의지하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자꾸 이게 반대급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사를 의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할수록 아라사인들이 엄밀히 요구하는 것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비밀 조약으로 해가지고 아라사가 엄청나게 조선의 이권들을 많이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만 아라사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앞장에서 보면 용암포 사건으로 인해서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고 이야기했죠. 용암포는 어디냐면 여기가 압록강이라고 하면 여기 바로 신의주 바로 아래쪽에 의주 바로 아래쪽에 용암포 항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체벌한다고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항구를 다 점령해가지고 군사 요지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누가 반대를 했냐?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그걸 알고 이제 너희들 물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 달에 인천 앞바다와 여순 앞바다에서 이제 포격이 시작이 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북도,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모든 섬과 해변이 벌목할 곳을 허가받았습니다.
세 번째, 경흥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지도를 압축해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두만강이에요. 두만강이고 여기가 소련이고요.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군춘이라는 데일 거야 아마. 여기가 경흥이에요. 경흥. 경흥이는 함경북도 경흥군의 군청 소재지고 두만강 연안의 국경 도시로 석탄과의 목재가 굉장히 많대요. 여기 경흥에는 러시아가 뭘 하냐? 전선을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북도를 물 젓듯이 쫙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제 아라사가 얼마나 조선을 많이 점령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나라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죠. 이때 미국이 이제 의논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만주 지역이에요. 만주를 망국 통상 지역으로 개방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혼자서 독점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패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한의 정부에게도 미국이 이야기를 해요. 의주를 통상 지역으로 빨리 열어라. 용왕포를 통상 항구로 지정하도록 권하고 이를 신속히 발표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뒷북을 쳐요. 빨리 발표를 했으면 좋을 텐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아차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종이 이제 그때서야 발표를 해요. 근데 왜 그 전까지 발표를 못하냐? 이는 아라사가 혼자 대한 정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인데 만일 우리 정부가 백성이 각자의 직책을 다해서 우리의 강토를 잘만 보존할 수 있었다면 누가 감히 남의 주권을 간섭하겠는가? 정부도 백성도 자신의 안위와 권리의 덕실만을 따져서 남의 보호를 의지하고 공범된 국토를 은근히 남에게 내어주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도리는 없고 다만 그 땅을 각국에 대해 열린 통상지역으로 만든다면 대한의 주권은 영원히 손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전부 다 이기적이라는 거죠. 지도자도 정부도 백성들도 다 자기 안위와 권리만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감히 넘겨다 보지 못했을 건데 빨리 그 통상지역으로 내줘 버렸으면 이것이 뭐죠? 파워 오브 밸런스죠. 예?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죠.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안 지켜도 그 열강들에 의해서 서로 견제가 되어서 왜 이거 남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는 진실로 대한에 대하여 제일 좋은 계책이므로 잠시도 지정과 발표를 지체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시를 질질 끌면서 즉시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각국이 일제히 이를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심하게 독촉을 했다. 비로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부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또 열국의 권유도 있고 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아라사가 은밀히 위협하면서 극력 막아서 결국 실시되지 못하다. 그러자 각국은 더욱 분노함으로써 이기지 못해서 전쟁의 단서를 조석 사이에 생겨날 듯 하였으니 아라사의 파당들은 세력이 점점 강해져서 감히 그들을 누를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용안포에 이제 제가 앞서 강의했던 것처럼 용안포에 이제 그 땅을 판 것처럼 위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가서 이제 조선 그 아라사 당파의 사람이 가서 그걸 또 보호를 해줘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결국 이제 영국이 뒤에서 이제 밀면서 일본으로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럴 즈음에 일본은 대한에서의 사건, 을미사변도 있었죠. 만주에서 사건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아라사와談判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사는 점점 더 세력을 늘리면서 따르지 않을 뜻을 나타내 보이고 군사를 철수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몇 번이나 어겼는데
본래 만주를 3단계를 거쳐가지고 6개월마다 3분의 1을 철수하기로 했는데, 처음을 했는데, 두 번째는 안 했어요. 왜? 강경파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죠. 강경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오히려 더 만주와 조선을 이렇게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속히 개전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이 그림처럼 덩띠 밀리듯이 빨리 러시아와 싸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뭐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학자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죠? 이 조선을 참탈하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끝까지 더 담판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였다. 그러다가 끝내 담판을 더 할 수 없게 되자 아라사의 마지막 회담을 도로 물리치고 아라사 정부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서류를 던져버려요. 이래야 동방의 전쟁의 문구름이 가득해서 어느 하늘에서 비가 내릴지, 그러니까 어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각국의 병사들이 모두 이제 조선에 쫙 집결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해변은 모여들자 세상은 다 대한을 주목하고 이곳에 전쟁이 먼저 터질 줄을 알았다. 아니, 저는 러일 전쟁이 이렇게 조선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다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1904년 양력 청월 1일 1월 5일에 미국의 보호병이 먼저 한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자기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제 미국이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도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철도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들어오니까 각국의 보호병들도 차례로 한양성으로 들어와서 자기 나라의 공사관과 영사관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독립국에는 타국의 군사가 인허 없이 상륙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권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언제나 나라 안에 사변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 정부에서 군사를 보내서 외국 공사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정부에서 미국 공사에게 보병을 성 안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미국 공사가 대답했는데 다 같이 한 말 해볼까요? 귀국의 병사들은 휴일이 없기에 본국의 병사들을 들여온 것이다 라고. 그런 정도예요. 치안은 조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 계엄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금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요? 문정부를 통해서 이 나라의 군의 기강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각국이 이제 성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아라사 병사에 대해서 몇 가지의 예를 쭉 드러났습니다. 아라사 병사들의 행패, 그 의화단 사변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만주에서 3,000여 명의 중국인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 강 건너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랬고, 또 어떤 엄마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숲속에 막 이렇게 안고 그 아이를 놓고 엄마가 죽겠다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기가 울은 소리 나자 아라사는 그 죽창을 가지고 아기를 찔러가지고 막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라사의 그 잔인함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해방 직후에 저기 계셨거든요. 북한에. 송화강 그 요동 지금 이제 만주죠. 만주 송화강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그 수력 발전소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셨는데 해방되자마자 다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해방되자마자 거기에 바로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통제를 하더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살았대요. 거기 일본 사람들도 살고 한국 사람들도 살고 조선 사람들도 살았는데 한 군데 다 몰아놨는데 이게 층수가 있는데 위층에는 조선 사람들, 그 다음에 1층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마음대로 하더래요. 정말 마음대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마음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강간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한의 사람들 되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대. 근데 그 얘기를 아버지는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그걸 다 보셨으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이 책을 보면 아라사에 대해서 이런 잔인무도한 짓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라사들이 민가에 돌입해가지고 분야자를 겁탈하고요. 또 길에서 장옥이라면 우리 옷을 길게 입고 오잖아요. 그죠? 머리에서부터 내리 쓰는. 여인을 잡고 몇 놈이 와서 막 억지로 키스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죽동네거리에서 아라사 병사 4명이 여인 하나를 잡고 막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대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을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칼을 빼가지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다행히 그때 대한의 현병이 지나가다가 또 그걸 떼내려고 하는데 아라사 병사가 칼로 내리치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마주 칼을 빼서 치니까 아라사 병사의 손가락이 끊어져가지고 그를 체포해가지고 아라사 공사로 잡아가니까 각국 신문에서 그 헌병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했더라. 참, 야. 개파이다. 그래, 본래 백성이 어두운 천지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지척에서 무슨 화색, 그러니까 화색이라는 건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가만히 있다가 무슨 변란이 생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자기 몸만 편하면 태평궁군으로 여길 뿐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대통령은 자기가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종북 주사파로 인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단칼에 빠른 시간 내에 척결해가지고 나라를 정상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한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로 몰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이 모두 다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그런 짤막한 영상을 탁 만들어주면 우리 자유숲 30명이 유튜브에다가 동시에 똑같은 영상을 쫙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리석고 지금 이렇게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그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문이 어떠한지 각국의 군함이 어디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급기야 외국 군사들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막 패단을 일으키니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민심이 잘못 동요하기 시작했고 위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민심은 소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위에 있는 자들은 속으로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러시아를 믿고 있으니까 움직임이 빛이 없고 아래 백성들은 윗사람이 태평한 걸 보니까 편안하게 태평설이 진행을 걸 보고 얼마만큼 무사할 줄로 믿고 도로 안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특히 정치 지도자는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엄밀히 아라사 병사들을 청해 와가지고 보호를 든든히 하고자 해서 이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네? 이기 사단이에요. 뭐냐면 정부라면 누구예요? 이승만은 고종이라는 말도 쓰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엄밀히 아라사 병사들을 청해가지고 와서 보호를 든든히 하고자 하여 3,000명의 파병을 요청하는 문서를 여순항으로 보냈는데 이 소문이 퍼졌겠죠. 형편을 아는 이들은 굉장히 근심했다. 아차 잘을 못하면 아라사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육지에서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고종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보면 역사 10년, 20년 전 얼마 안 된 역사를 한번 봅시다. 이모군란 언제 일어났죠? 1882년도에 일어났죠? 갑오개혁 언제 일어났죠? 84년.
예, 84년이라죠. 이때 어때요? 이무군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청나라 군대에 요청을 했죠, 민씨가. 그래가지고 대원무리가 잡혀갔죠, 텐진에. 3년 6개월 있다가, 청나라가 보니까 이 조선이 또 고종이 러시아와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대원군을 보내가지고 견제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갑오 개혁을 하는데 어때요? 3일 만에 그냥 끝났잖아요. 청나라 의존한 수우파드 세력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끝났죠. 예. 이때도 청나라가 아니었으면 또 유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1894년도 동학난이 있었죠. 동학난 진압이 안 되니까 또 청나라 군사 3,000명이 아산만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듣고 일본이 바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군사에게 3,000명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치안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때 마침 해상에서 일본 병사가 수상배를 수사하고 탐색하다 보니까 대한에서 아라사 병사 3,000명의 파병을 요청하는 글을 가지고 가던 자를 붙잡았다. 이 기사가 각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대한 정부에서 하는 일을 더욱 한심해하고 통탄해 하였다. 라고 오늘 119자 자율수업 이승만 연구 스타디 1부, 2부, 3부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그냥 뭐 매주 보는 거지만 정말 역사가 참 돌고 돌아서 또 지금의 역사의 어떤 것들이 많이 투영되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과거나 지금이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밝게 깨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 몸만 편하면 전 세상이 다 편하게 돌아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나도 원래 그랬고 그거를 내가 3% TV를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외네. 주식하는 사람이면은 좀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계엄을 인해서 탄핵을 인해서 달러화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앞으로 종북 주사파들이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이러면 이재명의 3대 공약이 있거든. 자기 혁명하라는 책에서 첫 번째 미군 철수예요. 두 번째 재벌 해체예요. 세 번째 연방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탄핵이 일어나면서 3%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은지 아세요? 박지원, 그리고 대장 출신한 사람은 누구예요? 김명진가? 김명주가 그리고 김민식인가? 이민식인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대담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적었어요. 별을 어떻게 김병주 같은 사람이 별을 달았지 뭐예요? 거기 문재인이가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한 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껴있지 않은 거 지금 너무 돈벌이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3%에다가 뭐라고 해야 돈벌레라고 했어요. 정말 고귀한 가치를 좀 가자. 나라를 사랑하는 그 고귀한 가치로 돈을 벌어서 정말 멋있게 한번 쓰자. 돈벌레 되지 맙시다. 내가 그렇게 썼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에서 혹시 4% 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바로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청년들이 깨어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거의 한 2, 3년 막 쪼물딱 혼자 편집해보고 또 어제는 OBS를 가지고 실시간 오후 방송을 해보니까 뭐가 하나씩 이렇게 실력이 조금 늘어나요. 그렇게 보면서 딴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할 거 참 많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같이 나하고 일하면 이거 하나의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포지션 많이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부산의 최고의 유튜버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 심지어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유튜버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민이 지호 형제 좀 이렇게 좀 사고를 폭넓게 생각해야 돼. 진짜 폭넓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왜 그러냐면, 한 30년 동안 저는 경제신문을 항상 읽었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위클리 비즈 이런 것들, 이제, 이코노미스트, 옛날에 삼성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 그거 주마다 나오거든요. 그거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흐름이라든지 그 마인드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거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배우고 우리가 똑바로 나라만 바로 세우면요, 대한민국은 정말 G2 나라로 가는 거는 단번에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참으로 뭐랄까 똑똑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습관에 오랫동안 젖어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걸 알고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으로 깨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이제 탄탄한 기초 위에 올라가면서 참 아쉬운 거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정말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생각은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이 독립정신을 갖추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그러한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심지어는 우리의 사유재산까지도 지키는 그러한 정신이 똑바로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의 마지막 후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